네, 문학을 탐하고 세상의 문학과 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탐나는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또 수어통역 하지연 수어통역사와도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라디오 온에어 누르시면 함께할 수 있고요. 자, 저희가 그 성장 시리즈 마지막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요즘에 또 영화로도 네, 사랑받고 맞습니다. 땡플렉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아, 예, 보셨을까요? 땡플렉스로 많이 보시죠. 네, 김열의 칼날 함께하고 있어요. 네, 성장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에 많이 등장하는 이제 도깨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깨비 네,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성장과 관련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음, 도깨비가 성장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네. 이제 밝히려면 도깨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니, 성장과 도깨비가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인간이 이 귀멸의 칼날의 세계관 안에서 네,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음,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도깨비 왕에게 꼬임에 빠지면 음, 그러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도깨비라고 네. 예, 상정을 했고요. 아, 타락한. 근데 네, 여기서 맞습니다. 나오는 김열의 칼날에선 도깨비가 약간 우리나라 정서 도깨비와는 좀 느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귀칼 도깨비? 네.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도깨비가 이제 자연에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연과 네. 일본의 자연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오. 이를테면 산을 예로 들어보면, 네. 산하면, 우리 햇살 주디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산하면 뭔가 듬직하고요. 네. 네, 뭔가 움직일 수 없는 네, 뭔가 맑은 묵직함. 공기? 네, 뭐 네, 그런 것도 뭐 느낌 있죠. 신선함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산은 미지와 공포의 어떤 공간입니다. 아, 주는 이미지가 좀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오. 일본에서 이제 후지산이나 이런 산행을 하다가 이제 아, 거기는 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아, 일가족이 질식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산이라는 어떤 공간에 함부로 갈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래요? 공포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산에 가서 힐링하고 네, 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는 그런 어떤 아, 분위기와 느낌이 느낌이 있어서 다르군요. 그것을 아마 도깨비로 표현됐을 때 네. 이런 귀멸의 칼날에 있는 도깨비,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로 표현되지 아, 않았나. 예. 그래서 귀멸의 칼날에는 산이 많이 나옵니다. 산이 많이 나와요. 보신 네.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자,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도깨비 연구도라고 하셨는데, 네. 성장하고 또 어떤 의미가 예.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대형 도깨비를 물리쳤잖아요. 대형 네. 도깨비를 물리쳤을 때, 도깨비가 이제 어린 시절에 형 손잡아줘 하면서 이제 주마등이 펼쳐지는데, 음, 그런데 이 도깨비를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격렬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오, 예를 들어서 이 나타 구모산에서 처음으로 도깨비 왕 이제 무잔의 직속 부대가 있어요. 12귀열이라는 음, 이제 12명의 도깨비 가장 강력한 도깨비 중에서 이제 루이라는 도깨비를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귀살대 대장인 기유가 음, 주인공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람을 음, 잡아먹으면서 살아온 추악한 도깨비가 네. 어린애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동정하지 마라. 아,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네. 이 말에 이제 주인공 탄지로가 음. 반박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박해요? 죽은 사람들의 통안을 풀어주기 위해 더 이상 피해자를 내놓지 않기 위해 당연히 가차없이 도깨비의 목에 칼을 휘두를 겁니다. 음, 하지만 도깨비라는 정체성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일을 짓밟진 않을 거예요. 아, 도깨비는 원래 인간이었으니까요. 나랑 똑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그 발 치워주세요. 추한 괴물 따위가 아니에요. 도깨비는 허망한 생물, 슬픈 생물이죠. 아,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설령 정말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수백 년 동안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혹시나 이제 죽을 때 자신의 뭐 약간 뭐랄까요?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봐요. 네, 네. 그리고 탄지로의 여동생이 도깨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깨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이제 귀살대 요원들은 주로 가족들이 도깨비에게 이제 죽임을 당한 어떤 원수이기 때문에 네. 증오심이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을겠죠. 지금 탄지로 네. 같은 경우는 네. 둘 다거든요. 가족들이 몰살됐고 동생이 도깨비인 채로 도깨비인지 인간인지 모를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 도깨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도깨비도 도깨비 유혹에 빠져서 후회한다면 용서해줘야 된다. 이 주인공의 약간 그 착한 행동.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주인공이 너무 동정심이 많아서 네, 너는 사실 조금 어렵다. 어렵네. 뭐 이런 얘기도 전사가 했었던 되기 기억이 어렵다. 났는데 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이런 것도 한번 보면서 자신도 좀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참 이런 게 아이러니하게 하네요. 정말 나쁜 악행인 거 알지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리고 생각하게 하네요. 네. 일상에서 저는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제 만화책의 어떤 주요 테마를 일상에 연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나쁜 습관을 좀 없애고자 할 때 네. 사실 혼내면 안 훈육하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네. 도깨비를 그런 식으로 귀살대가 그렇게 멸시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네. 아니면 첫 하나에만 집착을 한다면 음. 도깨비는 다시 하늘 품고 다른 방식으로 또 튀어나올 수 또 있겠죠. 복수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네. 그 아이가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그 습관 자체가 소멸되도록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탄지로가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반성하고 네. 변화시킬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런 의지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참 우리 살면서 그게 참 네, 고민되고 그렇죠. 힘들 때가 많은 것 네. 같네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네. 그리고 실수를 하면 네. 자신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음. 근데 실수를 했다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제 혼내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반발심이 작용해가지고 너는 그런 아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치부해버리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나쁜 결과들이 오기도 하죠. 네. 그러면 혹시 이 도깨비들 중에서도 처음에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쁜 도깨비가 됐지만 혹시 후회한 도깨비가 있었나요? 네, 그런 도깨비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화와 그다음에 드라마에 나온 이제 도깨비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도깨비가 이제 하연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루이라는 거미 도깨비예요. 예, 그 거미 도깨비는 선천적으로 인간이었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걷는 것조차 몇 걸음 걸으면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도깨비왕 무자인 찾아갔을 때 나도 한번 뛰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도깨비가 됐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자기가 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하고 싶어서 네. 근데 도깨비가 되니까 이제 사람을 먹어야 되니까 사람 잡아먹다가 부모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네. 예, 어떻게 됐을까요? 혼나죠. 그렇죠. 혼나죠. 네. 어쨌든 이제 이 루이가 도깨비가 된 루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이제 살인을 한 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그거는 굉장히 중대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루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루이를 죽이고 도깨비가 된 루이를 예, 도깨비가 된 루이를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제 아들의 살인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루이는 자기를 죽이려고만 이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예.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한다. 네, 그러다가 소멸되기 직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을 계속 기억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사람을 잡아먹고 죽였지만 아버지가 그 죄를 쓰려고 한 거구나라는 걸 죽기 직전에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느낀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했죠. 내가 너의 죄를 뒤집어 쓰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네. 어머니는 또 죽으면서
튼튼한 몸으로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 이 말조차도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네, 아, 맞습니다. 이해하게 됐군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튼튼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갔구나. 네, 이런 맞습니다. 마음 때문에 자식을 끝까지 감싸주려 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도깨비가 되고 나서 루이가 알게 됐군요. 네, 참 오랫동안 오해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우리도 그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한 이유는 무잔, 도깨비왕 무잔의 세뇌 때문인데 아, 도깨비 왕 때문이었군요. 네, 세뇌. 맞습니다. 네. 이제 귀멸의 칼날에 나온 도깨비들의 공통점은 어린이이거나 아, 굉장히 유아적인 어른, 네, 네. 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좀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성장한 어른이라면 사실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누가 제안을 하면 어, 닥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했을 텐데 네. 어린이는 그런 욕심을 거절할 수 아, 없으니까 유혹에 그래서 잘 네, 넘어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루이가 부모님을 살해한 직후에 무잔이 딱 등장해서 이 모든 건 널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가 잘못한 거야. 너의 음, 힘을 자랑스럽게 여겨라라고 세뇌를 한 또 거예요. 세뇌를 하는군요, 나쁜 네, 쪽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뇌 당한 루이가 부모님이 그리워서 가족을 계속 만들었지만 인간을 잡아먹을수록 계속 이제 인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어떤 욕심은 좀 많아져서 자기 옆에 가족을 이제 가짜 가족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너는 엄마 역할, 너는 아빠 역할, 아, 그렇게 했는데 그 허망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공허하죠, 마음이. 네, 네. 맞습니다. 아, 가족이 그리워서 거짓 가족까지 만드는 루이. 네.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참, 우리가 진실을 보면서도, 잘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누군가 얘기해 줄 때, 좀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요소들이 있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것 같고. 자, 오늘 그러면 좋은 구절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루이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음, 루이가 이제 고뇌하고 이제 가장 슬픈 부분이 나오는 어떤 독백인데요. 그 부분 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엄마와 아빠가 그리워 견딜 수 없었다. 거짓된 가족을 만들어도 허무함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은 내가 제일 강해서 그 누구도 날 지켜주거나 감싸주지 못했다. 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간 시절의 기억도 사라져갔다. 자신이 뭘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네요. 우리는 다들 좀 강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완벽해지고 맞습니다. 싶은데, 완벽해질수록 공허하고, 그 마음, 이 도깨비 루이의 이야기를 통해 좀 느끼게 됩니다. 네, 네. 루이가 살아있을 때, 음, 그 동네에서,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었다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가 루이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때 음, 루이는 뭘 생각했냐면, 저게 아버지의 역할이지라고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근데 하지만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거든요. 존재 의미.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음, 이제 엄마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데, 아버지는 뭐 돈 벌어오는 역할, 엄마는 뭐 밥 해주는 아, 역할, 이런 역할로 우리가 한정을 음, 해버린다면 음. 사실은 존재가 지워지고 이제 도깨비처럼 그렇게 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맞아. 우리가 그렇게 괴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 대사도 있네요. 홍상수 감독 영화. 네. 어, 우리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아란 이건 대사.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요. 구글인가 거기에 사훈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는. 음, 예. 그래요. 우리가 괴물이 되지 맙시다. 요즘에 역시 땡플레스에서 인기인 오징어 게임 드라마도 네, 점점 우리가 괴물로 되잖아요. 네, 모습을 맞습니다. 보면서 참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데, 자, 오늘, 김열의 칼날 두 번째 성장 시리즈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귓깔나게 오늘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공자, 노너랑 콜라보 마무리로 해주셔야죠. 네, 어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가요? 네. 네, 공자가 말했다. 사람으로서 인하지 못한 것을 너무 심하게 미워해도 난을 일으킨다. 이거는 음, 도깨비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멸이라는 말 자체에 도깨비에 대한 증오가 담겨 있는데 도깨비에 대한 증오를 줄여주는 게 탄지로의 역할이에요. 증오를 줄여줌으로써 이제 세상의 그런 악들을
조금씩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귀멸의 칼날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내 마음도 그쵸. 참 예, 힘들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음, 한다면 사실은 세상에 심하게 미워할 만한 건 없죠. 미워하는 건 있겠지만 너무 네. 심하게 미워하는 건 잘못이다. 라는 걸 노노 콜라보를 네, 통해서도 네, 전해주셨습니다. 자, 성장 시리즈로 이렇게 귀멸의 칼날, 그냥 요즘에 그냥 많은 분들이 화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요런 또 내면의 네, 이야기들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본다면 이 가을에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네요. 네, 귀멸의 맞습니다. 칼날 세 번째 마지막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